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LG가 2018년형 그램을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짜잔! 2017년 노트북 시장을 발칵 뒤집어놨던 LG 그램 15입니다. LG 그램 15는 15.6인치 노트북 최초로 1kg 언더 무게를 실현한 모델입니다. 2017년에는 배터리 용량을 60Wh로 늘려서 올데이 그램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리플래시가 되었죠. 그래서 2017년도에 그램 판매량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덕분에 LG의 그 노트북 사업부의 분위기도 많이 반전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특징을 설명하면서 쭈뼛쭈뼛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이래도 안 살 거야? 뭐 이런 분위기. 네. 자, 그러면 2017년 국내 노트북 시장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던 그램이 2018년형으로 다시 리플래시 되면서 풀체인지 되면서 어떤 특징이 달라졌는지 그 세부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합판을 먼저 분리를 해놨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합판을 먼저 분해를 해놨어요. 이게 합판 케이스입니다. 두께는 뭐 동일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색깔이 컬러가 화이트의 무광이라서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쪽에 보시면은 메탈 소재로 상판, 하판 모두 메탈 소재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 부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각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두 모델의 내부 구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배터리 부분이죠. 배터리 부분의 숫자가 72Wh로 아주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다 이거죠. 그 전에도 60.06Wh의 대용량 배터리로 24시간, 최대 24시간. 이건 이제 13.3인치 모델 기준으로 배터리를 최대한 아꼈을 때 갈 수 있는 사용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올데이 그램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이 2018년형 그램에는 12Wh가 늘어난 72Wh로 배터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눈으로 식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가 두 모델이 같습니다. 2018년형 그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12W 용량이 더 큽니다만 2017년형에 들어가는 그램과 배터리의 어떤 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두께가 좀 증가했어요. 전체 부피는 2018년형에 들어가는 72Wh 배터리가 더 큽니다. 부피는 크지만 면적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 껴봤어요. 2018년형 그램 이 배터리를 빼서 2017년형에다 껴봤는데 자리는 정확하게 맞고 뒤에 커버도 닫히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메인보드에서 전원이 안 들어와요. 메인보드에서 이 확장된 용량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또 두 모델이 호환되게 되면 이 배터리만 바꿔서 이렇게 좀 더 장시간 쓰려는 유저가 생길까 뭐 이거 걱정해서인가요? 어쨌든 호환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용량을 늘리면서도 사이즈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었던 비결이 LG의 그 카본 나노 튜브 방식의 카본 나노 튜브 적층 방식의 배터리 기술에 기인한 겁니다. 물론 기존 제품도 카본 나노 방식의 적층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리튬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카본 나노 튜브를 여러 겹을 적층을 하고 거기에 젤 타입으로 리튬 폴리머를 쌓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배터리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고체처럼 보이게 돼요. 리튬이온 방식의 배터리는 이제 액체 전해질인데 그거는 이제 젤 타입으로 변경을 해서 튜브에다가 이렇게 적층을 하는 그래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데 그 제작 방식을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는 최소한으로 증가시키고 용량은 최대한으로 늘리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간을 보니까 13.3인치가 최대 사용 시간이 무려 31.5시간이랍니다. 14인치 경우에는 31시간, 그리고 15.6인치 같은 경우에는 27.5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4시간이 최대치였는데 31.5시간이니까 이제 올데이 그램이라는 명칭보다는 이제 뭐 투데이 그램, 1.5데이 그램, 뭐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야 되나요? 하여튼 이름 짓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동영상 재생 시간을 하게 되면 좀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3인치가 23.5시간, 14인치가 23시간, 그리고 15인치가 19.5시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배터리 경쟁은 이제 끝이 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LG 측에서도 이 제품을 발표하면서 배터리 테스트는 이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자신만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재수 없었어요. 조금 재수 없었어요. 자, 그럼 세부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자면요. 제일 먼저 이제 인텔 8세대 저전력 프로세서가 탑재가 됩니다. 인텔 8세대 저전력 프로세서부터는 뭐 무어의 법칙은 깨진 지 오래됐고요. 틱톡 전략도 이제 드디어 8세대에 와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카비레이크 리플래시부터 이제 8세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커피레이크도 들어가고, 또 캐논레이크의 일부 제품도 8세대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8세대에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모델이 이제 저전력 프로세서인 카비레이크 리플래시입니다. 카비레이크 리플래시는 기존의 i5, i7이 듀얼 코어였습니다만 쿼드 코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4기통 엔진이 8기통 엔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성능이 당연히 좋아졌겠죠? 인텔 발표치에 의하면 프로세서 성능이 약 40% 정도 향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동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아이들링 시 소비 전력도 좀 늘어났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전체 소비 전력 TDP는 15W로 동일합니다만 아무래도 전원 절약 모드에서는 조금 더 전력 소모가 많아지겠죠? 코어 수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LG 측에서는 이제 이 점을 감안을 해서 72W로 배터리를 좀 더 늘렸습니다. 프로세서 면에서는 성능이 확실한데 그래픽 코어는 기존의 HD 620으로 동일합니다. 그래픽 부분에서는 뭐 크게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것은 이제 다음에 커피레이크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듀얼 코어의 새로운 저전력 프로세서가 출시가 될 겁니다. 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코어는 듀얼이지만 그래픽 성능은 또 한 30% 정도 향상된, 그래서 내장 그래픽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요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확장된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요. 여기 그 SSD가 탑재된 부분을 보시면은 SSD가 기존 모델은 NVMe를 지원하는 M2 슬롯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그러면 NVMe 슬롯을 지원하는 M2 슬롯 2개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형 경량 노트북, 특히 1kg 내외의 노트북에서 M2 SSD 슬롯 2개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 가능한 SSD 최대 용량이 한 1TB 정도 되죠. M2 슬롯이 2개니까 이 두 슬롯을 다 활용하게 되면 2TB SSD를 장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SSD의 용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상 편집을 해야 되는 영상 편집 전문가들에게 상당히 요긴한 장비가 됩니다. 영상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저장 장치가 돼요. 프로세서 성능도 중요하고 뭐 기타 배터리 성능 다 중요합니다만 빠른 SSD 저장 장치의 그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크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2018년 그램은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와 2개 차이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경량 휴대 노트북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노트북에서 SSD는 체감 성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장치예요. 자, 그런데 SSD가 빠르고 또 충격에도 강하고 수명도 길고 한데 뭐가 문제냐면 비싸요. 용량 대비 비싸니까 현재 256GB가 이제 보통 대중적인 용량이고 512만 돼도 가격적인 부담이 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NVMe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SSD M2 슬롯 2개가 이 경량 노트북, 저전력 프로세서가 탑재된 경량 노트북에 장착이 됐을 경우 영상 편집 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증가하는지 우리가 그 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네, 여기 SSD. 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NVMe 1TB. 네. 어휴, 잃어버릴까봐 겁나네요. 뭐 던지신 거예요, 지금? 너무 당황. 죄송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끼워볼게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네, 여기다가 고정 볼트만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인식이 되는 거야. 또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노트북이 없어요. 이
1.1kg밖에 안 되는 이 경량 노트북인데 2TB NVMe SSD 두 개를 딱 탑재하고 있다. 이 영상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훔쳐가시고 싶으실 거예요. 네. 저희 사무실에 세콤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특징은 메모리 슬롯이 이제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뭐 기존 모델도 이제 슬롯 방식에다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변한 부분은 뭐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듀얼 채널 메모리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그래픽 성능이라든지 그 외 데이터 정성 부분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이 또 강조 포인트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고 M2 슬롯도 2개로 확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성은 기존 모델과 동일합니다. 기존 모델 역시 기존 무게보다 한 40-50g 정도 가벼웠기 때문에 LG가 기준으로 하는 무게에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성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듀얼 코어에서 쿼드 코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늘어난 만큼 발열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쿨링 시스템도 다시 설계를 했다 그래요. 먼저 쿨링 팬 재질에 LCD에 들어가는 그 액상 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소재와 합성을 해서 사출을 한 다음 좀 더 촘촘하면서 직경이 크게 쿨링팬을 만들었다 그래요. 입자가 정밀하기 때문에 회전 시 소음도 많이 줄어들었고 냉각 효율도 높아졌다. LG는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열을 쿨링팬 쪽으로 이동시키는 히트파이프 두께도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발열이나 소음 부분에서도 강화되었다라는 점을 또 LG에서 강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가 향상이 됐다 그래요. 기존의 그 그램 2017년형 그램의 단점이 뭐였냐면 스피커가 좀 떨어진다. 어떤 분은 스피커에서 모기 소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모기 소리까지는 솔직히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웅장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때는 좀 가동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2018년형에는 이제 1.5W, 1.5W. 사실 1.5W면은 현재 나오는 멀티미디어 노트북에서는 표준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에 무게를 많이 덜어낸 모델이었기 때문에 1W, 이게 좀 아쉽지만 용서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평균치 정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는 불만이 없어졌다 하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2018년형 그램은 미 국방성의 그 충격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우징이 상당히 단단하고 견고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 이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테스트 진행을 우리가 보진 못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 외 특징을 보면은요, 카메라가 2017년형에는 이렇게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사용자를 이렇게 위로 바라보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를 할 때 자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콧구멍이 보여서 코털 테러를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했었던 위치였는데, 자, 이 카메라의 위치가 이제 상단으로 원상복귀를 했습니다. 이 위치가 가장 또 얼짱 각도도 만들기 좋고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가 변경됐다는 점. 그 다음에 기존의 그 2017년형 이 모델은 그 1월에 출시된 초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문 인식 센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2017년형에는 이 부분에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갔는데 2018년형에는 전원 버튼과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기 위해서 손가락을 딱 대면 바로 지문 인식까지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인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뭐 키보드를 비롯해서 그 외 뭐 상판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구성들은 동일합니다. 네, 상판 디자인 조금 다릅니다. 아주 뭐 똑같지는 않은데요. 라운딩 면이라든지 뭐 일부 디테일이 약간 다른 정도고요. 로고가 좀 바뀌었어요. 기존의 로고는 이렇게 상단 구석에다가 유광으로 LG 로고 이렇게 딱 넣었는데 이 LG 로고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램으로 딱 깔끔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포트 구조는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포트 구조는 두 모델이 동일합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USB 단자가 두 개가 있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은 2017년에는 하나가 USB 2.0이었는데 2018년에는 두 개가 모두 속도가 빠른 USB 3.0. 그 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자, 반대쪽 면을 보시면은요. 반대쪽 면에 전원 입력 단자, 그리고 또 USB 단자,
그 다음에 HDMI 단자, USB-C 단자, 인터페이스, 인디게이터. 인디게이터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었네요. 네. 후면은 없고, 네, 전면도 없습니다. 자, 뭐 두께 보시면 두께도 두 모델이 뭐 동일합니다. 이 후면부에서 약간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요. 요거는 뭐 그 디자인의 어떤 변경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여지고, 두께에서 오는 뭐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형 사이즈도 기존에 비해서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외형 사이즈도 가로, 세로, 면적 거의 똑같습니다. 네, 하판 구조도 보시면은요. 기존의 것은 이 힌지 부분을 덮는 커버가 있었는데 새로운 그램에는 그 커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할 때 이 커버부터 떼고 분해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불편이 또 없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형 LG 그램 15의 특장점에 대해서 뭐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상품을 기획한 상품 기획자는 2018년도 LG 그램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명을 했는데요. 리뷰어 입장에서도 보면 반응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역시 상품성 면에서 많은 향상을 보여준 만큼 시장 반응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제품의 가치, 상품성을 면밀히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 리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총 3편의 리뷰를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년형 네, 지금까지 LG 상품 기획자에게 네, 잘하겠습니다. 하나, 둘. 잘하겠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리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상으로 2018년형 LG 그램 기본적인 어떤 외형 디자인, 내부 구조, 또 특장점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그래, 이해했다. 이것도 이상해? 아니, 이상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됐어요. 완벽하게 다시 할까? 아, 됐어요. 그만해요. 그만해?